오늘 혈액검사표를 펼쳐놓고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치가 조금만 나빠져도 큰일 아닌가? 혹은 반대로 괜찮다니까 그냥 두면 되겠지. 그런데 신장 수치는 이상하게도 약을 바꾸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숨은 변수가 있습니다. 이 변수를 놓치면 같은 사람인데도 검사 때마다 결과가 출렁이고 의사도 환자도 불안만 커집니다.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3가지 던져보세요. 첫째, 최근 1주에서 2주 사이에 유난히 피곤하거나 아침에 얼굴빨이 붓는 날이 있었나요? 둘째, 검사 전날 물을 평소보다 적게 마셨거나 반대로 오늘은 건강검진이니까 갑자기 많이 마신 적이 있나요? 셋째, 검사 전날 평소보다 격하게 걷거나 근력운동을 했거나 진통제를 복용한 기억이 있나요? 이 3가지가 그냥 생활 습관처럼 보여도 어떤 날은 신장 수치를 나쁘게, 어떤 날은 오히려 괜찮게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외래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60대 남성 환자분이 오셔서 EGPR이 떨어졌다고 겁을 잔뜩 먹고 오세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검사 전날 손주와 등산을 다녀오셨고 저녁에 다리 쥐가 나서 진통제도 한 알 드셨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수치가 좋아졌다는 말에 마음이 풀려버리는데 알고 보면 검진 전날 식욕이 없어 거의 못 드시고 물도 줄이신 날이었습니다. 숫자 하나에 마음이 오르내리지만 그 숫자 뒤에는 늘 상황이 숨어 있습니다. 신장 검사는 자동차 연비 측정과 비슷합니다. 같은 차라도 언덕길을 달린 뒤에 제면 연비가 나빠 보이고 내리막에서 제면 좋아 보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만 보고 엔진을 갈아엎으려 합니다. 약을 바꾸기 전에 다들 먼저 지금 내가 언덕길 위에 있는지 내리막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당신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신장 수치가 흔들리는 가장 흔한 숨은 변수들을 하나씩 걷어내고 검사 전 준비의 기본 원칙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꼭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수치 해석어 흔한 오해 3가지와 단백질, 수분 염분을 어떻게 비율로 잡아야 안전한지 제가 진료실에서 쓰는 간단한 공식처럼 정리해 드릴 겁니다. 끝까지 함께 오셔야 숫자에 휘둘리지 않고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숨은 변수부터 시작해 볼까요? 가장 흔하지만 가장 많이 놓치는 변수, 바로 수분과 농도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숨은 변수, 바로 수분과 농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신장은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기관이죠. 그런데 이 작업은 늘 같은 조건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몸속 물이 부족하면 신장은 더 적은 물로도 노폐물을 빼내야 합니다. 그러면 혈액 속에서 측정되는 수치가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오해가 시작됩니다. 가장 쉬운 과학적 사실 하나만 기억해도 좋습니다. 크레아티닌은 혈액 속에 농도로 존재합니다. 농도라는 말은 물이 많아지면 희석되고 물이 줄면 진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검사 전날 땀을 많이 흘렸거나 설사 구토가 있었거나 물을 의식적으로 줄였으면 크레아티닌이 올라가고 EGPR이 떨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검사 전날 좋은 결과를 받으려고 물을 갑자기 많이 마시면 수치가 일시적으로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함정입니다. 실제 신장 기능이 갑자기 좋아진 것도 갑자기 나빠진 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조금 놀라운
하지만 진짜 많이 벌어지는 역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을 적게 마시면 소변이 줄고 콩팥이 쉬니까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몸이 탈수 쪽으로 기울면 신장은 혈관 안의 피를 유지하려고 더 긴장합니다. 혈류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면 오히려 신장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그리고 혈액 검사에서는 노폐물이 진해진 상태가 잡히면서 수치가 나빠 보입니다. 즉, 물을 줄였는데 수치가 나빠져서 더 불안해지고, 불안하니까 또 물을 갑자기 늘리고, 그러면 이번엔 수치가 좋아 보여서 안심하는 이런 롤러코스터가 생깁니다. 당신이 혹시 이런 경험이 있었다면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검사가 당신의 하루를 그대로 찍어버린 것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분은 검사 전날부터 물을 일정량 더 마셔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측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분은 평소 생활 그대로 측정해야 추세를 정확히 본다고 말하죠. 저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검사 목적이 현재의 위험 여부인지, 장기 추세인지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당장 어지럽거나 소변량이 줄고 부종이 심해진 상황이라면 그날의 상태를 그대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반대로 몇 달 단위로 신장 기능의 흐름을 보려면 검사 조건을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 비교가 됩니다. 그럼 당신에게 실용적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매번 검사 전날 수면 시간과 물 마시는 습관이 같았나요? 같은 사람인데도 검사마다 결과가 들쭉날쭉하다면 신장이 갑자기 망가졌다기보다 이 변수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쯤에서 작은 약속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물 이야기지만 곧 이어서 근육 이야기로 넘어가면 더 놀라울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열심히 운동하고 근육이 늘어도 신장 수치가 나빠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을 했는데 수치가 나빠 보이는 두 번째 역설이죠. 그 비밀이 다음 섹션에 있습니다. 계속 함께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숨은 변수로 넘어갑니다. 근육량과 활동량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 수치라고 하면 단백질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만 떠올리는데, 사실 혈액 검사에서 가장 흔히 보는 지표인 크레아티닌은 이름부터가 힌트입니다. 크레아티닌은 근육에서 에너지를 쓰고 남는 부산물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신장이 못 걸러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애초에 생기는 양이 늘어서 올라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쉬운 과학적 사실 하나. 근육이 많거나 최근 근육을 많이 쓰면 크레아티닌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신장이라도 몸 상태에 따라 숫자가 달라질 수 있어요. 60대에 걷기와 근력 운동을 시작하신 분들이 건강해지려고 운동했는데 왜 검사 수치가 나빠졌죠? 하고 묻는 장면, 저는 정말 자주 봅니다. 그때 저는 먼저 묻습니다. 검사 전날 평소보다 많이 걸으셨나요? 계단을 많이 오르셨나요? 무거운 짐을 옮기셨나요? 이런 날에는 근육 사용이 늘면서 크레아티닌이 올라갈 수 있고 이 지피 알이 떨어져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당신이 조금 놀랄 만한 반대로 가는 이야기 하나를 드릴게요. 근육이 줄면 신장 수치가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빠지고 식사량이 줄고 활동이 줄면 크레아티닌 생성 자체가 감소합니다. 그러면 혈액검사에서는 크레아티닌이 낮게 나오고 이 GPR이 상대적으로 높게 계산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꼭 신장이 좋아졌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체력이 떨어지고 근육이 줄어드는 과정이 같이 진행됐을 수 있습니다. 즉, 수치가 좋아 보이는데 몸은 더 약해지는 이상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함정입니다. 이 부분에서 전문가들 사이에 논쟁이 있습니다. 그럼 크레아티닌과 EGPR은 믿을 수 없나요? 라는 질문이 나오죠. 어떤 전문가들은 근육량의 영향을 크게 받으니 특히 노인에서는 단독으로 판단하면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그래도 장기간 추세를 보면 유용하고 다른 검사와 함께 보면 충분히 해석 가능하다고 말하죠. 제가 중간에서 드리는 현실적인 결론은 이겁니다. 크레아티닌은 신장만의 지표가 아니라 신장 플러스 근육 플러스 수분의 합성 신호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해석이 쉬워집니다. 신장 수치 하나만 떼어놓고 보지 말고 그날의 몸 상태를 같이 읽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당신에게 질문 하나. 최근에 체중이 줄었는데 이 GPR이 좋아졌다고 안심하고 있진 않나요? 혹은 반대로 운동을 시작한 뒤 수치가 조금 나빠져서 운동이 독이었나 하고 포기하려 하진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좋은 변화와 나쁜 변화를 구분하는 기준을 세워야 하거든요.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쓰는 비유가 있습니다. 크레아티닌은 연기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연기가 많아졌다고 해서 마시다로 해서 반드시 굴뚝이 막힌 건 아닙니다. 불이 더 크게 타서 연기가 늘었을 수도 있죠. 운동을 많이 한 날은 불이 커진 날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기가 줄었다고 달아서 굴뚝이 깨끗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불이 꺼져가서 연기가 줄었을 수도 있죠. 근육이 줄고 활동이 줄어든 날이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럼 나는 뭘 보고 진짜 신장 상태를 확인해야 하나요? 바로 그 지점이 다음 섹션입니다. 혈액 수치만 보지 말고 소변검사와 함께 보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알부민뇨 단백뇨의 의미를 아주 쉽게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실마리로 갑니다. 많은 분들이 혈액검사 숫자, 특히 크레아티닌과 EGFR에만 시선이 꽂혀 있는데요. 사실 신장은 피를 거르는 기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필요한 것은 지키는 필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장 상태를 더 빨리, 더 정확히 알려주는 신호는 의외로 소변검사에서 먼저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섹션 3에서는 혈액 수치의 흔들림을 잠재워줄 가장 실용적인 기준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먼저 쉬운 과학적 사실 하나. 건강한 신장 필터는 단백질이 소변으로 많이 빠져나가지 않게 막아줍니다. 특히 알부민이라는 작은 단백질은 필터가 미세하게 손상되면 가장 먼저 새어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소변 단백뇨, 알부민뇨, ACR 혹은 단백/크레아티닌 비율, PC, R 같은 지표를 같이 봅니다. 혈액 수치가 멀쩡해 보여도 소변에서 단백이 계속 나온다면 필터의 미세한 손상이 이미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의외의 사실이 있습니다. 초기 신장 손상은 혈액검사보다 소변검사가 먼저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장은 예비 능력이 큰 장기라서 어느 정도까지는 혈액 수치를 유지하려고 버티거든요. 그래서 EGFR이 아직 괜찮으니 안심했다가 나중에 뒤늦게 알아차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혈액검사에서 EGFR이 조금 떨어져 보여도 소변에서 단백뇨가 없고 단반조가 없고 수치의 변동이 생활 변수로 설명되는 상황이면 급하게 겁먹지 말자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즉, 혈액은 현재 처리량, 소변은 필터의 손상 신호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전문가들 사이에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단백뇨가 가장 중요한 위험 예측 인자이니 단백뇨 관리가 최우선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는 단백뇨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 안 되고 혈압, 당뇨, 약물, 영상 검사까지 같이 봐야 한다고 강조하죠. 둘 다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단백뇨는 경보등이고 EGPR은 속도계입니다. 경보등이 켜졌는데 속도계만 보고 달리면 위험하고, 속도계가 잠깐 흔들렸는데 경보등이 꺼져 있다면 조금 더 차분하게 상황을 확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당신에게 아주 실용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당신의 검사표에는 단백뇨나 알부민 / 크레아티닌 비율 ECR이 적혀 있나요? 많은 분들이 혈액 수치만 받아오고 이 소변검사는 그냥 기본이라고 지나칩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기본이 약보다 먼저 바꿔야 할 방향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단백뇨가 있다면 단순히 물 더 마시자가 아니라 혈압 관리, 염분 조절, 특정 약, AC, EI/ ARB 등의 적절한 사용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백뇨가 없는데 EGPR만 들쭉날쭉하다면 오늘 우리가 다루는 숨은 변수, 수분, 근육, 검사, 전날 행동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맞을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소변검사에서 비중이라는 항목을 본 적 있으신가요? 비중은 소변이 얼마나 진한지, 즉 몸이 얼마나 수분을 모아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힌트입니다.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소변 색이 진한 날, 혈액 수치가 나빠 보였던 경험이 있다면 그건 신장이 갑자기 망가진 것이 아니라 몸이 물을 아끼는 모드였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중이 너무 낮고 소변이 지나치게 맑다면 그날은 과도한 수분 섭취가 개입했을 수도 있죠. 결국 혈액과 소변은 한 세트입니다. 같이 읽어야 합니다. 이쯤에서 마음이 조금 정리되실 겁니다. 아, 내 수치는 그냥 나쁜 게 아니라 흔들리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는 네 번째 변수, 검사 전날에 약과 습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특히 흔하게 쓰는 진통제, 감기약, 건강기능식품이 수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언제 끊고 언제 유지해야 하는지 아주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네 번째, 숨은 변수로 갑니다. 검사 전날의 약과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은 약국에서 산 거고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에 좋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장은 몸속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걸러내는 관문이기 때문에 검사 전 며칠의 선택이 수치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수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가 오히려 불안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쉬운 과학적 사실 하나. 신장은 혈액 속 노폐물뿐 아니라 약물의 대사산물도 처리합니다. 그래서 어떤 약은 신장에 직접 부담을 주기도 하고 어떤 약은 몸의 수분, 혈류, 전해질 균형을 바꾸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대표적인 예로 흔히 복용하는 진통제, 특히 NSAI, DS 계열은 사람에 따라 신장 혈류를 줄여 일시적으로 수치를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고 단기간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장 기능이 경계에 있거나 탈수 상태이거나 이뇨제를 같이 쓰는 경우에는 더 민감해질 수 있어요.
여기서 놀라운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픈데 진통제 먹는 게 불안해서 대신 건강기능식품을 여러 개 겹쳐서 드세요. 검사 전 2, 3일 오메가3, 고단백 보충제, 한약, 해독 제품, 다양한 차티, 종류까지.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모두 문제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지와 겹침입니다. 성분이 겹치거나 이뇨작용이 강하거나 간과 신장에서 처리 부담이 늘어나는 조합이 되면 검사 수치가 흔들리거나 몸이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검사 전에 좋은 결과를 만들려고 며칠 동안 평소 안 하던 루틴을 갑자기 시작하면 그 변화 자체가 변수가 됩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 쪽에서 정말 흔한 함정이 있습니다. 사우나, 뜨거운 찜질, 땀 많이 내기입니다.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 땀을 많이 빼면 수분이 줄고 혈액이 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크레아티닌이 올라가고 EGPR, 이 떨어져 보일 수 있어요. 나 건강 관리했는데 왜 수치가 나빠졌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 검사 전날 격한 운동도 비슷합니다. 근육 사용이 늘면 크레아티닌 생성이 늘고 탈수까지 겹치면 수치가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는 주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검사 전 약을 끊어야 하나요? 어떤 사람은 검사 전날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다른 사람은 처방약은 절대 임의로 끊지 말라고 말합니다. 저는 원칙을 아주 간단히 드립니다. 처방약은 임의로 끊지 마세요. 특히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은 중단 자체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 해석을 위해 기록은 꼭 하셔야 합니다. 검사 전 2일에서 3일 동안 무엇을 드셨는지, 진통제나 감기약을 복용했는지, 사우나나 격한 운동을 했는지, 수면이 어땠는지. 이 기록이 있으면 의사는 수치 변화가 병의 진행인지 생활 변수인지를 훨씬 정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검사 전날 평소와 다르게 좋아 보이려는 노력을 한 적이 있나요? 물을 갑자기 많이 마시고 땀을 많이 빼고 식단을 갑자기 바꾸고 건강기능식품을 급히 추가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숨은 변수가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가장 좋은 숫자가 아니라 가장 진짜 같은 숫자입니다. 하민 그래야 방향을 잡을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여기까지 오면 당신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그럼 약보다 먼저 내가 실제로 바꿔야 할 건 무엇이지? 바로 다음 섹션에서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염분, 수면, 혈압 타이밍 중에서 콩팥이 가장 먼저 반응하는 순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은 줄 알고 하는 행동이 왜 오히려 손해가 되는지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보는 실수로 정리해 드릴게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숨은 변수를 그냥 아는 데서 끝내지 않고 약보다 먼저 바꿔야 할 우선순위를 잡아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 수치가 흔들리면 곧바로 단백질부터 줄이거나 약을 바꿔야 하나 고민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전에 손대면 효과가 큰 것이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이렇게 말합니다. 콩팥은 음식의 양보다 환경의 압력에 먼저 반응합니다. 그 압력의 대표가 바로 염분, 혈압, 수면입니다. 먼저 쉬운 과학적 사실 하나. 신장의 미세한 혈관 사구체은 압력에 민감합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그 압력이 필터에 그대로 전달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필터가 지치면서 단백뇨가 생기거나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관리에서 혈압은 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놓치는 변수가 하나 더 있죠.
혈압은 병원에서만 재는 숫자가 아니라 하루의 리듬입니다. 특히 밤에 혈압이 잘 떨어지지 않는 야간 고혈압이 있으면 낮에 괜찮아 보여도 신장은 밤에 계속 압력을 받습니다. 여기서 조금 의외의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수면이 나쁘면 염분을 더 당기고 염분을 더 먹고 이 혈압이 더 흔들립니다. 잠이 부족한 날 입이 짜게 당기고 국물이나 간식이 생각나지 않나요?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과 교감신경이 예민해지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 패턴이 반복되면 신장은 조용히 피로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식단을 완벽하게 지키려 애쓰는데도 수치가 안 좋아져요. 그때 저는 물어봅니다. 최근 잠은 어떠셨어요? 신장 이야기에서 수면을 묻는 게 의외로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아주 자주 연결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신장은 결국 단백질 제한이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는 단백질보다 먼저 나트륨 염분과 혈압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죠. 저는 둘 중 하나만 고르기보다 순서를 드립니다. 당장 수치를 안정시키고 위험을 낮추는 데는 염분 혈압 수면이 먼저인 경우가 많고 그 다음 단계에서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단백질의 양과 질을 조절하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무리한 단백질 제한이 근육을 더 줄여서 오히려 크레아티닌 해석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거든요. 기억하시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근육이 줄면 수치가 좋아 보이는 착시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아주 실용적인 우선순위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물과 양념부터 줄입니다. 밥을 줄이기보다, 반찬을 굶기보다 먼저 국물과 소스가 들어가는 염분을 조절하세요. 김치, 찌개, 국, 간장, 된장, 양념, 가공식품의 숨은 나트륨이 혈압과 부종에 즉각 영향을 줍니다. 특히 저녁에 짠 음식을 먹으면 다음날 아침 몸이 붓고 소변이 불편해지고 혈압이 흔들릴 수 있어요. 둘째, 혈압을 아침만 재지 말고 밤도 확인합니다. 아침 혈압이 괜찮다고 안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밤에 혈압이 올라가는 타입이면 신장이 밤새 압력을 받습니다. 이건 약을 더 강하게가 아니라 수면과 염분, 그리고 저녁 습관을 먼저 손보면 개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수면을 약처럼 다룹니다. 잠은 그냥 자는 거가 아니라 신장에게는 회복 시간입니다. 최소한 한 가지는 지켜보세요. 취침 2시간에서 3시간 전 짠 음식과 야식을 피하고 늦은 시간 카페인을 줄이고 방을 조금 어둡고 조용하게 만드는 것.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이 한 가지가 혈압 리듬을 바꾸고 다음날 붓기를 줄여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단백질만 무서워하고 염분은 익숙해서 그냥 넘기고 있진 않나요? 사실 많은 분들에게는 단백질보다 염분이 더 빠르게 수치를 흔듭니다. 특히 부종, 혈압, 소변 불편감은 염분과 바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나 공유로 주변 분들도 함께 보실 수 있게 해주세요. 신장 문제는 혼자 끙끙 앓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검사 수치가 왜 흔들리는지를 설명할 때 오늘의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더 깊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변수들을 한 장으로 정리해서 수치가 흔들릴 때 무엇부터 의심할지 실제 체크 순서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갈리는 해석, EGPR 공식, 나이 보정,
단백질 제한의 범위를 당신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섹션 7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서도 당신이 내일부터 바로 쓸 수 있게 체크 순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신장 수치가 흔들릴 때 사람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더 겁이 나서 이것저것 끊고 갑자기 물을 늘리고 식단을 확 바꾸는 쪽. 다른 하나는 괜찮겠지 하며 그냥 넘기는 쪽. 하지만 신장은 감정이 아니라 패턴으로 읽어야 합니다. 패턴을 읽는 순간 불안이 줄어듭니다. 먼저 쉬운 과학적 사실 하나를 다시 잡고 갈게요. 이 GPR은 크레아티닌을 바탕으로 계산된 값입니다. 계산된 값이라는 건 수분 상태와 근육량, 검사 조건이 달라지면 숫자가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이 GPR을 성적표라기보다 그날의 기상도처럼 봅니다. 흐린 날이 있다고 내일이 꼭 폭풍은 아니지만 흐림이 계속되면 우산을 준비해야 하죠. 여기서 당신이 의외라고 느낄 만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혈액 수치가 조금 좋아져도 소변에 알부민료가 남아있으면 위험 신호는 여전히 켜져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혈액 수치가 살짝 나빠 보여도 소변에서 단백뇨가 없고 혈압과 부종이 안정적이면 숨은 변수에 영향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핵심은 한 숫자가 아니라 조합입니다. 이 부분에서 전문가들 사이에 자주 나오는 논쟁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 GPR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우니 괜찮다는 의견이 있고, 반대로 나이 탓으로만 돌리면 위험 신호를 놓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둘 다 맞다고 봅니다. 다만 기준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떨어지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갑자기 확 떨어졌다면 변수나 급성 문제를 의심해야 하고, 꾸준히 떨어지고 단백뇨가 동반된다면 생활과 치료의 방향을 더 강하게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수치 흔들림 체크 순서는 이렇게 간단합니다. 첫째, 검사 조건부터 봅니다. 검사 전날 물, 땀, 설사 구토, 사우나, 격한 운동, 진통제 복용. 이 중 하나라도 있었다면 그 수치는 상황의 색이 섞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소변 신호를 봅니다. 단백뇨 / 알부민뇨가 있는지, 소변 비중이 지나치게 진하거나 묽지 않은지, 혈액 수치가 애매할수록 소변이 길잡이가 됩니다. 셋째, 압력의 지표를 봅니다. 혈압, 부종, 그리고 특히 밤의 혈압, 리듬과 수면. 여기서 흔들리면 신장은 조용히 피곤해집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당신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그럼 내 신장은 지금 진짜로 나빠지는 걸까? 아니면 흔들리는 걸까? 이 질문이 바로 다음 섹션으로 가는 문입니다. 마지막 섹션에서는 오늘의 핵심을 한 번 더 따뜻하게 묶어서 내일부터 7일 동안 무엇을 하면 수치가 덜 흔들리고 몸이 편해지는지 부담 없는 데이 1/7 챌린지 형태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숫자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숫자를 읽고 이끄는 삶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계속 함께 가보시죠.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섹션 8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신 당신은 이미 중요한 사실 하나를 손에 쥐고 계십니다. 신장 수치는 겁을 주는 숫자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는 지도라는 것 말입니다. 지도를 읽으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길을 잃지 않으면 불안이 줄고 행동이 단순해집니다. 오늘 저는 약 이야기보다 먼저 당신이 매일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들, 수분, 근육, 소변, 염분, 혈압, 수면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핵심을 아주 짧게 묶어볼게요. 첫째,
크레아티닌과 EGPR은 수분과 농도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둘째, 근육이 늘거나 많이 쓰면 수치가 나빠 보일 수 있고 근육이 줄면 오히려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셋째, 혈액 수치만 보지 말고 소변의 단백뇨, 알부민뇨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넷째, 검사 전날에 약, 사우나, 격한 운동 같은 습관은 수치에 색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약보다 먼저 손대면 효과가 큰 우선순위는 많은 경우 염분, 혈압, 수면입니다. 이 순서가 잡히면 수치가 덜 흔들리고 몸이 더 편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숫자를 원했나요? 아니면 진짜 내 상태를 알고 싶었나요? 진짜 상태를 알면 해결책은 생각보다 단순해집니다. 반대로 좋은 숫자만 쫓으면 검사 전날마다 생활을 흔들게 되고 그 흔들림이 다시 불안을 키웁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그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부담 없는 작은 도전을 제안 드릴게요. 거창한 다이어트나 극단적인 제한이 아닙니다. 데이 1/7 챌린지 시작입니다. 데이 1. 오늘 저녁 국물 한 숟갈을 줄여봅니다. 덜 짜게가 아니라 국물 소스부터요. 데이 2. 물은 갑자기 늘리지 말고 낮 시간에 조금씩 일정하게 마셔봅니다. 데이 3. 밤에 혈압을 한 번만 재봅니다. 나는 밤에 어떨까를 확인하는 날입니다. 데이 4. 취침 2시간에서 3시간 전. 짠 야식과 간식을 피하고 방을 조금 더 어둡게 해봅니다. 데이 5. 가벼운 걷기와 가벼운 근력 움직임을 합니다. 무리하지 않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데이 6. 다음 검사 전 2일부터 3일까지 내가 먹은 것과 운동, 진통제 복용 여부를 메모할 준비를 합니다. 데이 7. 소변검사 항목, 단백뇨, 알부민뇨 비중을 다시 확인하고 변화가 있는지 기록합니다. 이 7일은 신장을 완전히 바꾼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대신 수치가 흔들리는 바닥을 다지는 7일입니다. 바닥이 단단해지면 약이 필요할 때도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고 생활로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은 더 넓어집니다. 무엇보다 당신이 숫자에 끌려다니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릴게요.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이건 내가 놓치고 있었다 싶은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7일을 시작하셨다면 데이 1부터 데이 7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붓기, 소변, 잠, 혈압 작게라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됩니다. 데이 1/7 챌린지 시작.